1945년 3월 22일 독일 바덴바덴에 위치한 독일 서부 최고 사령부입니다. 알베르트 케셀링 야전 원수는 책상에 앉아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마지막 주요 자연 방어선인 라인강은 연합군에 의해 곧 건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라인강은 넓고 빠르게 흐르며 강력하게 방어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모든 교량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라인강을 건너려면 대규모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보트, 부교, 공중지원, 그리고 포병 사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영국 야전 원수 버나드 몽고메리는 베젤 근처에서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캐셀링의 정보부는 공격이 일주일 안에 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몽고메리는 몇 달 동안 보급품을 비축했습니다. 그는 수천 대의 보트와 항공기, 그리고 수천 문의 포병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셀링은 정보 책임자에게 몽고메리가 언제 공격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책임자는 3월 24일 또는 25일 경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몽고메리가 광범위한 준비, 압도적인 전력, 그리고 최소한의 위험이라는 표준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셀링은 미국군에 대해 물었습니다. 패튼 장군의 제3야전군은 마인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교량 장비가 거의 없었고 보트도 적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대는 벌지 전투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이 주일 동안은 강을 건널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캐셀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상황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패튼은 공격적이지만 그조차도 적절한 준비 없이는 라인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보좌관이 창백한 얼굴로 메시지를 들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인츠 지역에서 온 긴급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캐셀링은 메시지를 받아 읽고는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일 리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보좌관은 여러 출처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캐셀링은 종이를 응시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군이 오펜하임 근처에서 라인강을 건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두보가 확보되었으며 그들은 제3야전군의 패튼 사령관이었습니다. 캐셀링은 언제 건넜는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좌관은 전날 밤, 즉 3월 22일에 건넜다고 대답했습니다. 준비도 포격도 없이 그저 건너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셀링은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펜하임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방어시설도 최소한에 불과했습니다. 독일군은 모든 마일의 강둑을 방어할 병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튼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라인강을 건넜는지 천천히 물었습니다. 보좌관은 영국 정보부도 심지어 미군 본부조차도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캐셀링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패튼이 라인강을 건넌 이야기입니다. 라인강은 독일의 마지막 주요 방어선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허가도 없이 강을 건넜습니다. 대규모의 신중하게 계획된 영국군의 공식 라인강 횡단 작전보다 먼저였습니다. 독일 장군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1945년 3월 연합군은 모든 방향에서 라인강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라인강은 독일을 보호하는 마지막 주요 지리적 장벽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이곳을 건너면 그들과 베를린 사이에는 넓은 지형과 붕괴 직전에 독일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인강을 건너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네어비가 1500피트에 달했고 물살도 빨랐습니다. 독일군은 모든 다리를 파괴하고 동쪽 강둑을 요새화했습니다. 영국 야전 원수 버나드 몽고메리는 베젤 근처에서 대규모 라인강 횡단 작전인 플런더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25만 명의 병력, 3,000문의 포병 장비, 수백 대의 보트와
교량 장비가 동원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공중 강화를 포함한 대규모 공중 지원과 몇 주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몽고메리의 접근 방식은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전력, 최소한의 위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패튼의 제3야전군은 동쪽으로 진격하며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3월 중순 무렵 그들은 마인츠 근처의 라인강에 도달했습니다. 패튼은 서쪽 강둑에 서서 독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참모들에게 강을 건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참모장 호바트 게이 장군은 허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튼은 허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건너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게이 장군은 몽고메리의 작전이 이틀 후인데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패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몽고메리가 라인강을 처음 건넜다고 주장하거나 영국군이 주요 공격의 공로를 차지하도록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패튼은 참모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라인강을 건널 것입니다. 몽고메리보다 먼저 누구도 예상치 못할 때 건널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우리가 이미 건넌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용히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45년 3월 21일 오후였습니다. 몽고메리가 대규모 작전을 위한 최종 준비를 진행하는 동안 패튼은 은밀하게 자신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작전에 대해 무전 통신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단급 이상의 서면 명령도 금지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와의 통신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통신을 차단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참모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모진은 최고사령부가 라인강 횡단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튼은 우리가 건너고 나면 그들이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허락을 구하면 그들은 거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몽고메리를 기다리라고 하거나 너무 위험하다고 말할 것이므로 우리는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 참모가 그것은 불복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튼은 우리가 건너고 나면 자신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보트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용히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3야전군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강습정, 뗏목, 그리고 부유장치를 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민간 보트도 징발했습니다. 그저 라인강으로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패튼은 횡단 지점을 오펜하임으로 정했습니다. 그곳은 독일군의 방어시설이 최소한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마인츠 근처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군의 횡단이 가장 강력한 지점인 그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패튼은 그들의 예상과 반대로 행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즉, 예상치 못한 곳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한 공병 장교는 이런 식으로 횡단하는 것은 교범에 어긋난다고 항의했습니다. 교범에 따르면 포병으로 제압한 후 가장 강력한 방어 지점을 건너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패튼은 교범에는 준비하는데 몇 주일이 걸린다고도 적혀 있다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내일 밤 건널 것이니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1945년 3월 22일 밤 10시, 완전한 암흑과 무전 침묵 속에서 저 보병사단 소속 부대원들이 오펜하임 근처 라인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1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작은 고무 뗏목인 강습정을 사용했습니다. 독일군에게 경고할 포병 준비도 공중 지원도 포격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 조용히 강을 건너는 보트들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대가 동쪽 강둑에 상륙했습니다. 독일군 방어 병력은 최소한에 불과했습니다. 몇몇 산발적인 진지가 겨우 병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부 독일군 병사들은 보트 소리를 듣고 사격했지만 어둠 속에서 무엇을 쏘고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미군 보병의 응사로 그들은 빠르게 진압되었습니다. 더 많은 보트들이 강을 건넜고 계속해서 병력이 이동했습니다. 자정 무렵에는 대대 전체가 강을 건넜습니다. 오전 2시에는 여단이 건넜습니다. 새벽 무렵에는 저 보병사단 전체가
라인강 동쪽 강둑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패트는 무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제3야전군 본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이 횡단 작전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근처의 다른 미군 부대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패트는 연합군이든 독일군이든 누구도 제3야전군이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교두보를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1945년 3월 23일 새벽이었습니다. 오펜하임 근처의 독일군은 라인강 건너편에 미군 병사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혼란스러운 보고들이 독일군 본부에 쇄도했습니다. 동쪽 강둑의 미군이라니? 어떻게 건넜을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군 지휘관들은 서둘러 대응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교두보는 이미 확보되었고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제3야전군 본부에서 패트는 마침내 통신장교에게 상급 사령부에 횡단 사실을 보고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제3야전군은 전날 밤 오펜하임 근처에서 라인강을 건넜습니다. 교두보는 안전하며 사상자는 최소한입니다. 내륙으로 진격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랭스에 있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본부에서 아침 브리핑 중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 보좌관이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읽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패튼이 언제 라인강을 건넜는지 물었습니다. 보좌관은 전날 밤 그가 거의 12시간 전에 건넌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참모장인 월터 베델 스미스 장군은 경로했습니다. 그는 패튼이 허가도 협조도 없이 심지어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강을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패튼이 또다시 허락 없이 행동한 것에 짜증이 났지만 동시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가 강을 건넜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몽고메리의 작전은 내일이었고 패튼이 스포트라이트를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살짝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패튼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1945년 3월 23일 오전 10시, 패튼은 제12 군집단 본부에 브래들리에게 전화했습니다. 패튼은 브래드에게 소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는 피곤한 목소리로 조지,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 톤을 알고 있었습니다. 패튼은 자신은 라인강을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선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패튼은 브래드에게 아직 전화기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브래들리는 그가 강을 건넜는지 언제 건넜는지 물었습니다. 패튼은 전날 밤 오펜하임에서 건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 사단은 강을 건너 징역 중이며 지금 부교를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갑 부대도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래들리는 조지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라인강을 건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패튼은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쾌활하게 대답했습니다. 몽고메리의 작전은 내일인데 기다렸어야 했다고 브래들리는 말했습니다. 패튼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보았고 그것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사상자로 강을 건넜으며 교두보는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기다려야 하냐고 패튼은 물었습니다. 브래들리는 결과에 반박할 수 없었지만 정치적 함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고메리가 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튼은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몽고메리가 베젤에서 강을 건널 때쯤이면 자신은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래드에게 와서 방문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다리는 내일까지 완성될 것이니 함께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브래들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에게 조지 패튼이 몽고메리의 대규모 작전보다 먼저 라인강을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허가도
완전한 비밀도 최소한의 사상자도 없이 건넌 것이었습니다. 보좌관은 그것이 좋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브래들리는 그것은 훌륭하면서도 동시에 분통 터지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들어본 가장 패튼다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45년 3월 24일 몽고메리가 대규모 라인강 횡단 작전을 개시하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패튼은 오펜하임 근처의 라인강에 새로 건설된 부교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공병들은 밤새도록 이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패튼의 요청대로 브래들리가 방문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패튼은 브래드에게 이리 와서 라인강을 함께 건너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리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패튼은 멈춰서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전설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바지 지퍼를 내리고 라인강의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는 노르망디에 상륙한 이후로 이 일을 하고 싶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브래들리는 경악했습니다. 브래들리는 조지, 사진사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튼은 좋다고 말하며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는 몽고메리가 보트를 물에 적시기도 전에 우리가 라인강의 소변을 보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패튼은 다리 건너기를 마칠 때 고의로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는 라인강 동쪽 강둑에 손과 무릎으로 넘어졌습니다. 브래들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패튼은 독일 땅 한 움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정보광 윌리엄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륙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흙을 움켜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사들은 이 두 순간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었고 몽고메리를 격노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1945년 3월 24일 플런더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고메리의 거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라인강 횡단 작전은 정확히 예정대로 개시되었습니다. 수천 대의 보트들이 동시에 강을 건넜습니다. 포병은 독일군 진지를 맹렬히 폭격했습니다. 항공기들은 적진 후방에 낙하산 부대를 투하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의 인상적인 시위였습니다. 교과서적인 작전 수행과 최소한의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패튼이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몽고메리는 패튼이 24시간 전에 훨씬 적은 자원으로 완전한 비밀 속의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알고 격노했습니다. 몽고메리는 참모들에게 이것은 전형적인 미국식 과시라고 불평했습니다. 패튼이 단지 처음으로 건넜다고 주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신문들은 더 관대했습니다. 한 헤드라인은 패튼이 몬티를 제치고 라인강을 건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는 몽고메리 야전 원수가 특유의 철저함으로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패튼 장군은 최소한의 요란함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며 조용히 라인강을 건넜다고 언급했습니다. 처칠은 이 소식을 듣고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고집센 패튼이 항상 서두른다며 공식적인 횡단 작전조차 기다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칠은 사적으로 참모들에게 패튼이 하나의 사단과 몇 척의 배로 강을 건넜다라고 말했습니다. 몽고메리는 25만 명의 병력과 제국의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둘 다 도하했지만 패튼의 방법이 분명히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독일 참모회의에서 캐셀링 원수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패튼이 우리 몰래 어떻게 강을 건넜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정보 책임자는 패튼이 약한 지점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펜하임은 방어가 허술했습니다. 패튼은 포병 준비 없이 밤에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력 집결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가 건너간 후에는 너무 빨리 교두보를 확장해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반격을 위해 병력을 동원했을 때 그는 이미 장갑 차량을 건너보냈고 내륙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캐슬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몽고메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교리를 따릅니다. 그는 철저히 준비합니다. 우리는 병력을 배치하고 방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트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는 약점을 찾고 우리가 그 약점을 알아채기도 전에 이용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것에 방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독일 장군은 패튼이 도둑이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라인강을 건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용히 밤에 무방비 상태의 창문을 통해서였습니다. 몽고메리는 정문을 통해 돌경용 망치처럼 건넜습니다. 둘 다 안으로 들어갔지만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패튼의 라인강 도하는 엄청난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라인강이 독일이 바라던 난공불락의 장벽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제3군이 최소한의 준비로 강을 건널 수 있다면 그 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독일군에게 병력을 분산시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오펜하임에 있는 패튼의 교두보와 베젤에서 몽고메리의 대규모 공격에 맞서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곳을 모두 방어할 병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연합군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마지막 위대한 독일 방어선인 라인강이 도하되었습니다. 끝이 보였습니다. 넷째, 독일을 굴욕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방어선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습 공격으로 뚫렸습니다. 며칠 안에 여러 연합군 부대가 라인강을 건넜습니다. 연합군을 몇 주 동안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던 강은 며칠 만에 도하되었습니다. 패튼의 도하는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역사가는 제3군이 건너자마자 모두가 라인강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군대들은 새로운 자신감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1945년 3월 25일 아이젠하워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패튼 장군의 제3군이 라인강을 성공적으로 건너 동쪽 강둑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몽고메리 원수의 작전과 결합된 이 도하는 독일 증역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웁니다. 이것은 패튼과 몽고메리에게 동등한 공로를 돌리는 외교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아이젠하워는 참모들에게 조지가 승인 없이 건너는 바람에 자신을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사상자로 강을 건넜고 강력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몽고메리보다 24시간 먼저 도하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징계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것을 고려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징계합니까? 라인강을 성공적으로 건넌 것 때문입니까? 전투에서 이긴 것 때문입니까? 그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그가 나에게 골치를 썩이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이 그가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젠하워는 자신의 회고록에 패튼의 라인강 도하는 전형적인 패튼식이었다고 썼습니다. 비정통적이고 대담하며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약을 위반했지만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패튼을 관리하는 것은 그가 결코 각본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각본은 최소한의 사상자로 하룻밤 만에 라인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패튼은 그렇게 했습니다. 레마겐의 루덴도르프. 다리는 1945년 3월 7일 미국 제1군에 의해 온전히 점령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기술적으로 라인강을 가장 먼저 건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하는 온전한 다리를 우연히 발견한 기회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패튼의 도하는 의도적이고 계획되었으며 비밀리에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을 건너기 위해 설계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한 군사 역사가는 레마게는 운이었고 패튼의 도하는 기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레마겐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패트는 그들이 다리를 찾았고 자신은 다리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패튼의 오만함이지만 또한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온전한 다리를 찾는 것은 행운입니다. 적의 포화 속에서 비밀리에 맨몸으로 교두보를 건설하는 것은 군사예술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은 독일 지휘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농담이 되었습니다. 패트는 그렇게 빨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는 준비 없이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비밀리에 주요강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50마일이나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해냈습니다. 한 독일 장교는 항복한 후 포로들에게 패튼과 싸우는 것은 유령과 싸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가 어디에 나타날지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장교는 몽고메리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패트는 자기만의 규칙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라인강 도하에 대해 질문받은 한 독일 대령은 쓰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몽고메리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우리는 정보와 방어 진지 그리고 예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트는 어땠을까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패트는 우리가 강력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건넜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은 패튼의 유럽 전역에 걸친 캠페인에 대한 독일군의 비공식적인 요약이 되었습니다. 1945년 3월 22일 몽고메리가 한 달간 계획된 대규모 라인강 도하를 준비하는 동안 패튼은 하룻밤 만에 몇 척의 배와 단 하나의 사단으로 조용히 강을 건넜습니다. 요란한 행사도 발표도 허락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과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패튼은 이미 강을 건너 다리를 건설하며 독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패튼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규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자주 일어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저 패튼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참이 허용하는 것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병력을 통합해야 할 때 공격했고 적절한 준비 없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번 승리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은 패튼 경력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라인강을 건너고 목표 지점에 몇 주 일찍 도달했습니다. 교리를 위반하는 전술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48시간 만에 전군을 전환시켰고 며칠 만에 100마일을 진격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패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그는 어쨌든 해냈습니다. 누군가 작전이 몇 주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 그는 며칠 만에 해냈습니다. 누군가 승인을 기다리라고 말하면 그는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패튼이 해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캐슬링 원수가 패튼이 몽고메리의 대규모 작전보다 먼저 준비 없이 비밀리에 라인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조용한 한마디는 패튼과 싸운 독일의 모든 경험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패튼에게는 항상 그렇게 되었습니다.